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대외 변수 엿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정책 전환의 필요성 다분한 상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폭이 동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향후 3개월 동안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4명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기준금리의 인하는 이제 정해진 사실인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거를 두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달부터 민생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죠. 15만 원부터 많게는 이제 50만 원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시점이 이제 7월 말인 거죠. 그럼 8월 달부터 이제 소비 쿠폰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동결된 상태에서 가게 된다면 시너지를 유발할 확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비 쿠폰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경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마중물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부의 마중물이 제대로 펌프가 돼서 아래 그 지하수의 깊은 경기의 그 활력도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려면 이 마중물로 인해서 오는 시너지가 높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또 대출금리가 또 요지부동으로 가고 또 시중금리뿐만 아니라 가상금리까지 그대로 간다면 시장에서 오는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런 시그널 분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관세입니다. 관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미국발 관세, 품목 관세하고 요번에 상호 관세, 말로만 솔직히 상호 관세인데, 어찌됐든 간에 상호 관세가 이제 25%로 책정이 됐고, 품목별 관세를 보게 되면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자동차 관세에 그리고 철강 관세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만간 반도체까지 품목 관세가 나오게 되면 이 품목 관세는 이 상호 관세하고 완전 별개입니다. 미국발 관세의 상호 관세 조율 시간을 3주 정도 유예를 좀 받은 상황에서 이 품목 관세, 특히나 자동차 관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조율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8월 1일부로 이 상호관세가 집행되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퍼센테이지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거인 거지 8월 1일 이후로 관세가 무관세로 될 거나 이런 거는 이미 물이 건너갔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관세가 집행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폭이 정체가 된 상황에서 금통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인하로 지금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원래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인하가 됐어야 되는 게 흐름상으로 맞는데 그거를 잠깐 홀딩 시켜놨다, 이 상태인 거지, 이 동결이 한국은행의 의지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급진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관세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그 충격파를 견디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까요?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인하될 확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야 민생 쿠폰을 썼을 때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인하, 이거는 곧 가상금리의 인하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가상금리를 은행에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정부가 좀 나서서 금리 인하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부동산 시장의 수요 억제책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6억 이상 대출이 솔직히 올스톱이 됐잖아요. 이 정책은 올 하반기까지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두 가지의 효과를 전부 다 가져가는 셈인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당근과 채찍은 이제 수요 억제책, 이렇게 가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진짜로 인하가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변수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다면 진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항상 예상을 뒤엎었죠. 그래서 과거 예측의 실패를 보더라도 지난해 10월부터 이렇게 책정된 기준금리 인하의 방향성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7월 말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그리고 주변에서 제가 많은 분석과 인사이트를 같이 하고 있는 여러 금융계나 증권가 쪽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6억 담보대출이 이제 전면 올수되면서 마영송이 아닌 그 노도광 지역뿐만 아니라 강북, 서대문, 은평구 이쪽의 그 시장이 다시 재주목을 받을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이 부동산의 시장을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한 12억대 선에서의 그 인기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그 자산의 가치 이게 더 중요시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세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국가에서는 큰 데미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변수인데요. 사람으로 치자면은 이제 다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체질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체질 개선을 하는 그 여지가 경기를 너무 조여놓아 보려면 체질 개선하기도 전에 힘이 빠져서 체질 개선할 힘조차도 없는 그런 경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도 8월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피력을 하면서 지금 압박을 좀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관세로 인해서 아이폰 가격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노트북 한 대의 가격이 뭐 300만 원 이렇게 가며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만 계속 올라가는 이런 고물가의 상황이 관세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안정화시키려는 채찍에 대한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엄청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정부의 스타일은 어떤 것이다 이제 아시죠? 속도적이고 그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주저없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은 같은 경우도 다음 달 10월이 아니죠. 10월이면 너무 늦어요. 관세가 이미 집행이 되는 게 8월 1일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금리 인하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말씀드리면요. 한은의 선택의 여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8월 금리 인하를 이미 시장이 다 읽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달을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8월의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금리 인하, 그리고 관세의 집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8월이고, 게다가 이 8월은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정책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월에 그런 복합적인 변수가 한꺼번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경제 채널을 여러 개의 경제 채널을 구독하셔가지고 비교를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채널을 다 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취를 해서 취합할 것은 취합하고 비교할 것은 비교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보는 리더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8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과정을 보게 되면은 결정의 주체는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정하고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 8회 정례회의를 하고 또 별도의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의도 하는데 사전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 전부터 한국은행 실무진이 비공식 회의를 한 다음에 국내의 경제 동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 전날에는 동향보고회가 열려서 위원들에게 이제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가 보통 이제 오전 9시에 시작이 돼서 위원들이 이제 토론을 한 다음에 기준금리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 직후에는 의결문 발표와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또한 이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향후 2주 내에 간담회가 진행된 2주 내에 의사록을 공개를 하는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이제 시장에게 이해를 돕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일 금통위가 바라보는데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첫 번째가 국내 물가입니다. 물가의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이 부분이고 그 다음이 경기예요. 경기. 그 다음에 금융, 외환시장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세계 경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부동산, 이런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보는 솔직히 거의 다 보는 거죠. 에브리띵 적극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금리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어떤 방향성의 하나만 가지고 이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인하할지 이렇게 선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 시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가장 큰 변수가 가계부채가 잡혔느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그러졌느냐 이 상황이 금리 인하의 축에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가계부채가 나머지 다른 지역이나 또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솔직히 오른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성남, 분당 쪽 빼고는, 그리고 과천, 거기 빼고는 경기권 내에서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막 급진적으로 올라간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번에 6억 이상 담보대출 전면금지로 인해서 그 강남 지역, 이 송파 이쪽 같은 경우가 거의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2억, 3억 이상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 정도의 이번 여파에서 자유로운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타겟이 된 그 해당 그 강남지구와 마영송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혔다. 또 국내 물가라든지 또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금융 외환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금융권이나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다음 달에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로 달려주시면은 해당 부분들을 또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달 8월에 정책의 흐름, 또 금융권의 변화, 그 다음에 미국발 그 관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의 방향성, 요것을 잡게 되시면은 다음 달 인하의 방향성이 아주 확고하게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꼭 다음 달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보는 리더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영상을 앞으로 계속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의 주요 이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담아드려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마저도 지금 품목 관세가 거의 확고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G가 올 상반기에 실적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에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와 이 반도체인데 이 두 카테고리 모두 그 미국의 변수로 인해서 큰 여파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가 나서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인데 주택 수요를 떠받쳐 왔던 이 가계대출 부분들이 이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 2천억 원 증가한 1,161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가 되겠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을 지난달 28일 정부가 막았죠. 6억 원 대출까지만 하는, 그리고 6억 원 대출 그 이상 올스톱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6월 27일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집행이 됐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통상 주택 거래할 때 대출 실행까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그 정도 시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좀 더 기다린 다음에 완벽한 수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고 6월 27일까지 대출해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그냥 하고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8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고 있는 것이죠. 6억 대출까지만 커트시키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 도저히 정책과 언밸런스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은도 여기에 발을 맞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미 시장 내에서는 인하가 아닌 동결일 것이다 다 아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에서는 이제 경기 하방이 너무 심하고 관세도 8월 1일자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시된,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관세가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만히 떠받칠 수는 없다. 소비 쿠폰이 실질적으로 8월부터 사용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 쿠폰이 발행되고 이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월 5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15만 원 내지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이 나온 상황에서 당장 대출금리가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형태로 된 상황에서 소비 쿠폰이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된 상황, 그 방향성이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소비 쿠폰이 쓰이는 것, 이것이 더 이제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선택, 또 한은의 선택은 8월 기준금리 인하로 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경기의 흐름, 경제를 미리 보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